보도록 할게. 얘들아 뭐 갈래는 쉬우니까 패스하고 요 종교적 체크에 뭐 명상적, 상징적이 있는데 이 명상이라는 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사색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생각한다. 자, 그리고 여기의 시의 묘미는 상징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눈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자, 그래서 주제 바로 밑줄 자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통해서 순결한 삶의 추구. 여기서 얘들아 승화라는 단어 잠깐 체크해봐. 승화가 뭘까? 과학 아닙니다. 승화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예전에도 문학할 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왕따를 당했다 쳐. 그러면 우리는 물론 이제 방법을 찾긴 하겠지만 그냥 슬퍼하고 끝나. 뭔가 대상을 통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승화, 그렇지. 근데 우리 미국은 어떻게 해? 총으로 쏴. 나를 왕따시켜 감히? 나를 왕따시켜? 이제 하는 거지. 이제 게임 찍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그냥 참고 그냥 매운 거 먹고 풀어. 그러니까 내가 시험 기간에 불닭볶음면 엄청 사다 놓고 내가 너네를 때릴 순 없으니까 내 위를 때리는 거야. 너무 열받는데 막 너네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욕할 순 없잖아? 그치? 지금 선생님 표정 막 좋아졌잖아. 시험 기간에 엄청 기분 안 좋아 보였잖아. 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어떻게 막 매운 걸로 풀어내듯이 승화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슬픈다는 거를 문학이나 종교로 풀어내는 거 있지. 이게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해.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우리 김소월도 한해 승화라고 볼 수 있을까? 있습니다. 알겠죠? 김소월 작품이 뭐였죠? 가는 길 방금 했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승화가 있다고요? 아니, 우리가 작품으로 풀어내는 것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슬픔이라는 걸 작품으로 풀어냈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승화라고 할 수 있다고. 됐나요? 좀 어렵네. 좀 어려웠어. 됐어. 자, 그러면 우리 비유법 다 공부할 거고요. 대립적 이미지가 뭐뭐 있는지도 볼 거고요. 절대자에게 기원하는 어조. 그래서 이 절대자가 종교적인 의미의 절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경어체잖아요. 그렇지. 경어체가 정확히 뭐예요? 자, 경어체는 뭐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네가 이제 쉽게 뭐뭐 합니다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높임의 어조 있지. 그러면 우리가 경어체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하고저도 경어체로 볼 수 있어. 경어체가 가벼울 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경어체는 말하는 어투기 때문에 구어체라고도 해. 경어체 이꼴 구어체는 아닌데 구어체 안에 이제 경어체도 들어가는 거야. 말하는 투니까. 됐나요? 이거 같은 게 아닌데 왜 구어체라고요? 자, 말하는 어투는 다 구어체라고 할 수 있어. 경어체 또한 말할 때 쓰는 어투이기 때문에 구어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상한데? 그거 이상해. 집합. 안 이상해. 그냥 갑자기 뭐 3-1은 숫자다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다르게 보는데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봐봐. 우리가 선생님이 시어라는 게 봐봐. 너네가 1학년 때 시어에 대한 상징성을 하니까 선생님이 시어의 해석에 그 팁을 줬었잖아. 시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 했었지? 수식어 확인하고 두 번째 서술어 확인하고 세 번째 상황 확인하라고 했었지. 근데 우리가 1학년 때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확인해도 정답이 나오겠지만 이제 2, 3학년부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 이 세 개를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봐봐. 첫 번째 연애 옥토에 떨어지는 하강적 이미지네 이러면 작은 생명이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되잖아. 심지어 작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맞아? 아니잖아. 뒤에 있는 서술어도 뭐뭐 하고 저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도 이 작은 생명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눈물인데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됐어. 어떻게? 수식어만 본 게 아니라 서술어와 상황 전부 다 봤을 때. 이해됐나요? 근데 이거 서술어가 왜 긍정적이게 돼요? 이고저라는 건 경어체야. 기원하는 어조거든. 그래서 긍정적인 거야. 됐어?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설명이 되는데 눈물의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 긍정적인 인식. 자, 그럼 얘들아 눈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지. 근데 지금 긍정적으로 희생을 통한 부활의 씨앗이라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썼네. 자, 통념에 반대된다고 보시면 돼. 그쵸?
통념에 반대되는 긍정적인 인식을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체가 있는 대상을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표현함이라는 것 쫙 밑줄 쳐봐. 우리가 원래 추상의 구체화라고 배웠었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눈에 보이게라면 얘는 거꾸로 눈에 보이는 애를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실체의 추상화. 그런 단어는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자 그러면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굉장히 깨끗한 거죠. 그래서 순결한 거야.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자 그러면 이뿐이라는 거는 결국 뭐다? 순수하다. 자 하품을 해. 자 더욱 값진 것으로 이제 쌤 정확합니다. 어.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이라는데 거기서 왜 순수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라는 지칭하는 대명사가 눈물이라는 거야. 인데 어디서 순수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가지도 않았잖아. 순수한 거야. 그러니까 새하얀 눈에 발자국조차 없는 거야. 흠집도 없는 거야. 그건 순수하고. 그러니까 애기 얼굴 이런 거 보면 애기 살결 순수하잖아. 흠도 티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의 모든 것들은 딱 이거밖에 없는 거야. 완전 결정체. 이 눈물밖에 없다. 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자, 이거 뭔 말이야? 누가? 부자가 약간 절대자한테 자,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을 적어줄게. 절대자가 더욱 값진 것으로 달라고 할 때, 달라고 할 때 어. 그래도 이거밖에 없다. 그렇지.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거밖에 없다고. 나중. 이거 시적 허용으로 내가 그만큼 그거밖에 없다. 맨 마지막으로 남고 뺄 거 다 남은 거는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절대적 가치.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값지다라는 거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불고 자 얘는 이 나무의 꽃은 정말 일시적인 거고 그렇지 현상적인 거. 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너네 문제 풀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거로 나오거든. 그래서 부정적인 가치와 긍정적인 가치의 대조를 통해 맞는 말이야. 알겠지? 상대적인 느낌으로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있을 거야. 지역 총기출 문제 풀 거잖아, 우리. 자, 그러면 삶의 기쁨은 이 꽃은 삶의 기쁨이라는 해석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열매는 영구적, 영원하면서 궁극적인 가치면서 삶의 결실을 상징하는 애야. 삶의 열매. 그래서 외면적 가치 꽃이 외면적 가치라면 이제 열매는 궁극적이고 내면적 가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나의 웃음. 그래서 웃음은 꽃을 상징하고요. 열매는 눈물을 상징한다 보시면 돼.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어떻게? 나의 눈물을 지어주신다.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얘도 그 아들 죽은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슬픔의 원인은 아들의 죽음이야.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을 마냥 슬퍼만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 승화시키는 거야. 종교적으로. 그래서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 보시면 돼.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안 외우면은 뭐 시를 읽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없어요.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시험은 선생님이 말했지. IQ 테스트 아니고요. 성실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외우세요.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알겠죠? 이 시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요? 자, 우리 국어는 어떻게 일단은 너네가 이제 궁금할 거니까 국어국문학과에서 하는 행동은 어떤 거냐? 이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네. 이 사람 가족까지 파헤칩니다. 그래서 너네가 혹시 작가가 되고 싶으면 절대로 실명으로 작가 하지 마세요. 너네 가족까지 다 파헤칠 거고 너네 정신병까지 다 파헤쳐서 이제 연구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하는 건데
하는 건데 수능 국어는 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껴맞춰 있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를 만들거든. 수능 국어는 문제를 위한 문제지 너네한테 이 작품에 대한 막 깊이 있는 해석 이런 것 때문에 아니야.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이제 국어국문학과 가면 이제 깊이감 있게 이 작가에 대한 해석이나 뭐나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내주냐면 페이지 61페이지 봐봐. 이 작가의 창작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준점을 줄 거야. 이것도 1, 2번 둘 다 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가지고 너네가 해석을 해라. 이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너네 보고 문제 좀 잘 읽어. 너네 보기 지문 나오면 보기 좀 잘 읽어. 라고 하는 이유가 항상 문제는 이 기준점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알겠죠?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 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고 2번을 좀 보시면 돼. 이 시는 내가 그렇게도 아끼던 나의 어린 아들을 읽고 나서 자 밑줄 쳐. 나의 어린 아들을 읽고 나서 애통하던 중에다 밑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가의 체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작가의 체험을 가지고 썼네. 이건 무슨 론? 표현론. 어느 날 얻어지시다. 나는 내 가슴에 상처를 믿음으로 달래려고 믿음에다가 동그라미. 그렇지. 종교적 승호야. 그러한 심정으로 썼다. 인간이 신 앞에서 드릴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변하기 쉬운 웃음이 아니다. 이 지상에 오직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신 앞에 흘리는 눈물뿐이다. 그래서 이 신 앞에 흘리는 눈물이 바로 어떤 거? 순수함.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봐봐. 그 밑에 있는 조그만 글씨. 작가는 종교를 통해 아들의 이런 것을 달래려고 이 작품을 창작했고 시작하는 눈물에게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그래서 눈물은 열매라는 삶의 결실에 빗대어오고 있고 이 작품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밑줄과 슬픔을 통해 성숙할 수 있다는 내용 전달에다 밑줄. 그래서 슬픔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자, 페이지 62페이지에 바로 우리 요 유리창 보도록 하자. 요렇게 유리창까지 연계 나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얘들아 사별인지 이별인지 구분해 하셔라. 우리 유리창 이걸로 안 하고 그걸로 하자. 원피로 하지 않았었어? 우리 이걸로 했어. 난 이걸로 했어. 이게 사별이라고요? 사별이야. 둘 다 사별이야. 아, 두 시 작품 다 사별입니다. 가는 길 말고 다 사별 아니야? 가는 기들도 사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보통은 이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하관이라는 작품도 있거든. 하관이라는 작품은 이제 그것도 아우야 막 부르는 거야. 이 관이 내린다는 거야. 관이 내렸다. 그러면 그것도 사별이야. 아 기억한다. 배웠었어. 원픽에 있어요. 자, 그러면 자유시, 서정시 이제 애상적, 감각적, 회화적 있는데 얘들아 성격에 애상적은 우리가 알고 있고 감각적, 회화적 잠깐 밑줄 쳐봐. 감각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상을 많이 썼다는 얘기야. 그리고 회화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미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비유나 심상을 많이 썼을 경우에 우리가 회화적이라 그래. 회화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걸 회화적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화자의 슬픔을 극도로 절제하여 차분한 어조로 표현함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치세요. 이거 그대로 좀 외워줄래? 통함. 애들들이 선생님 날아갔구나 이거 영탄 쓰는데 절제돼요? 계속 진짜 계속 물어보거든. 절제라고 배웠어. 근데 배웠는데 애들들이 계속 그렇게 한다고.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선생님 영탄이 있는데 어떻게 절제죠? 계속. 자, 우리 이 부분에 보면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라고 어때? 감정의 절제가 드러나. 차분한 어조 있다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있으면 된다고. 알겠죠? 주로 시각적 이미지 활용 심상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요. 자, 그리고 또 밑줄자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결합한 대입법에다 밑줄. 그걸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역설적 표현에다 밑줄. 자, 그럼 우리 같이 작품을 보도록 하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에다가 체크하세요. 거기서 보면 단절과 연결이라는 이중적 매개체 되어 있죠. 단절과. 자, 그러니까 실은 무슨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필기하다가 놓쳤는데. 유리 동그라미 치고. 유리, 단절과 연결하는 이중적 매개체라고 되어 있죠. 왜 이거? 자, 그래서 이 차고 슬픈 것 체크. 자, 어른거린다. 자, 그러면 차오르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거를 억누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상반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대위법이야. 도대체 어딜 가서 이게 차는 게 절제야. 차는 거, 차오르는 거. 차고 슬픈 게 둘 다 부정적인 거 아니야? 어디 역설이라고 안 했고요. 대위법이라고 했어요. 상반되는이 아니잖아요. 둘 다 마이너스면. 차오르는 거를 눌러서 그래. 차오르는데 슬픔이 차오르는데 억누르는 감정인 거잖아. 여기 차다에 상승 이미지가 있어요. 차오르는 거니까. 오르다라는 거는 위로 올라오는 거야. 북받치는 거랑 억누르는 거랑 그게 서로 병치된 거야. 근데 그거는 죽은 아이의 모습이야. 그게 어른 거리는 거야. 자식을 잃은 슬픔이 북받치고 차가운 이성으로 슬픔을 억누름.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이 입김 때문에 이제 언날개가 퍼덕거리는데 이 언날개가 바로 유리창의 어린 아이.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영상을 보는 거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왜 지우는 거야? 선명하게 보고 싶어서. 유리창에 그 입김 지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입김이 흐려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다고 느껴지는 거잖아. 어리떠릿하게 보이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닦아내는 거지. 근데 닦아내면 더 안 보이지.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물 먹은 별. 새까만 밤이라는 것도 실은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심지어 부딪힌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허탈감과 상실감을 파도의 이미지로 형성하였구나라고도 알 수 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뭐겠어? 눈물 고인 눈이야. 보석처럼 바뀐다. 그 보석처럼 바뀌는 거는 아이의 모습인 거야.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을 왜 유리를 닦아? 더 잘 보려고 계속 닦고 있는 거야. 그게 그리움이라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외로운 것과 황홀한 안 어울리죠. 이게 무슨 영동? 이게 바로 역설. 이건 인정. 이건 오케이. 대리법 인정. 보통 이걸로 많이 내지 위에 걸로 많이 안 내. 자,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 폐결핵으로 죽었구나. 그래서 영탄되죠. 그래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라고.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해. 감정의 집약적 19체 한가의 낙구 전통을 계승했다라고까지. 방금 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차이점은 얘는 결국에는 감정을 절제하긴 해. 하지만 여전히 슬퍼. 그래서 탄식하며 끝내죠. 근데 유리를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고만 표시하세요. 네.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길들은 양원 날개를 파닥거린다 해서 길들은이 뭐예요? 어딨니? 길들은 양. 날개를 파닥거린다. 길들인 양, 날개를. 이 양이라는 게 매 양이 아니라 그건 것처럼이라는 거야. 길들여진 것처럼 파닥파닥 하고 있더라 라고 그 모습을 나타낸 것 뿐이야. 아들의 모습을. 그렇지. 영상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의 모습이 보인다. 어른 보인다. 어렵지. 눈물이래. 이게 가장 어려워. 유리창이 가장 어려운데? 유리창보다 실은 문제 풀면 눈물이 더 어려울 거야. 눈물은 이제 왜냐면 눈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리창은 설명할 게 좀 오히려 많아서 그런데 눈물은 막상 문제 보면 이렇게까지? 약간 좀 더 어렵습니다. 저희 쉬는 시간 있어요? 지금 들을 수 있어요. 됐나요?